내일장 빨간펜 나영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짧게 3일간의 한 주간의 좀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잠깐 좋다가 또 이틀 말았어요. 예. 2040포인트는 좀 가열권이라는 인식이 나왔던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2040포인트가 뭐 과열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 절벽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그동안 미국 증시라든가 해외 증시의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굳건하게 버텨왔던 이 굳건하게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재정 절벽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거라 믿었던 그 수급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해소되고 나니까 일단 청산하는 움직임이 먼저 나온 게 아닌가.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하나하나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일 외국계 창구에서 그동안 현선물 동반 순매수를 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선물에서의 매도가 한 5천억 가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그동안 상방에 대한 강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일정 부분 청산되면서 차익 실현에 가까운 움직임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틀간의 좀 조정에 대해서는 좀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좀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좀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장 키워드 3가지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재료 해소를 통한 포지션 청산 과정이다. 방금 전에 또 언급해줬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 관련해서 비차익 매수가 주춤해질 것이다 예상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과 프로그램 잔고 감안해서 대응을 하자. 3가지 포인트 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료 해소를 통한 일단 재정 절벽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포지션을 좀 청산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바로 전에 출연했을 때가 이제 지난해가 되겠죠? 네. 지난해 제가 마지막으로 출연을 했을 때 닥치지 않은 일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실질적으로 시장의 펀더멘털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물론 이번 이슈를 가지고 진입된 자금도 상당 부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 쪽에 위험자산 쪽에 더욱 투자가 확대되는 과정도 같이 나타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수요일 날 뭐 강하게 종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연이어서 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눌리긴 했는데 그건 아무래도 우리 시장 자체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현물 시장에 비해서 선물 시장, 합성 선물 시장이 파생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진 거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제 이어서 오늘 또한 외국계 창구에서 계속된 매수 유인은 유지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보내놓은 그 원고에 나와 있는 거는 오늘 한 12시 전후 정도 됐을 때 창구에서의 수급 흐름이었는데 이때쯤만 해도 현물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선물에 대해서 매도 동반 순매도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장 막판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면 거래소에서는 아직까지도 외국계 창구에서는 현물 매수 우위로 그동안 4조 원대 이상 이제 지난 월물 마감 이후에 12월물 마감 이후에 강하게 좀 쌓아놨던 선물에 대한 청산만 지금 이틀 연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잡아왔던 이 파생 포지션의 청산 움직임이지 뭐 대한민국 증시가 뭐 메리트가 없다 이래서 현물에 대한 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선을 긋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소진되고 나면 악재가 됐건 호재가 됐건 당연히 후폭풍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의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환율 관련해서 비차익 매수세가 주춤해질 것이다. 환율 하락 기조가 좀 이어지면서 이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일단 환율 자체가 워낙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근래 우리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었던 뭐 한 11월 이후로 저점 형성하고 나서 거의 한 달 반 이상 계속된 랠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보면 사실상 환차익을 기대했던 외국인들의 매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느덧 보면 이게 제가 준비한 차트가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 규모와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를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어느덧 1050원 선 상당히 극단적인 흐름까지 온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 차익 정보가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경계를 가져야 된다니까 아까 첫 번째로 분명히 선을 그은 부분은 이슈가 해소되는 과정
과정에서의 포지션 청산이라는 얘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통해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동반해서 일부 이탈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가질 정도로 뭐 지금 시장에서는 운송장비 업종에 대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환율이 이런 상태가 된다라 그러면 채산성 자체에 문제가 없는가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외국계 창구에서 과거 캐리 트레이드 자금과 마찬가지 성격으로 계속해서 국내로 유입되어 오는 그 수급이 더욱 강하다 보니까 시장 오히려 눌리기보다는 더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덧 뭐 정확히 꼭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확한 최고점은 짚을 수 없다 하더라도 어깨 이상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자금을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인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원화 강세에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은 계속해서 좀 피해서 그럼 당분간은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깨 이상 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 차례 급락 이후에 최저점을 잡는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정확한 최저점까지 예측을 못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라 그러면 네. 첫 번째 매수 포인트로 지금 괜찮은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환율과 프로그램의 잔고를 감안을 하자. 오늘 뭐 환율 얘기 계속해서 아무래도 상당히 중요하죠. 최근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세 번째 내용도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2012년 들어서 이제 차익거래 매수 잔고 추이를 먼저 좀 보게 되면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근래 뭐 굉장히 많은 양이 유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환율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재정 절벽의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하고 상방 포지션 이제 파생 쪽에서 상방 포지션을 쌓는 게 오히려 더 뭐 베이시스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야기해서 더욱 자금이 더 빠르게 유입된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형태가 됐고 어떤 목적이 되었건 지금 현재 이제 프로그램 관련된 차익거래 매수가 거의 역대 최대치에 가깝게 지금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뭐 영원히 시장이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항상 나쁠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보면 일정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조금 달이 가득 차게 되면 또 좀 기울고 완전히 기운 날은 다시 보름달이 될 때까지 차오르듯이 시장에선 계속 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됐건 어떤 형태가 됐건 다양한 이 자금들이 극단적으로 유입되었던 부분이 일부 유출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제가 또 하나 이 준비한 자료 화면이 뭐냐면 2005년도부터 이제 2012년도 바로 지난해까지 역대 연초의 프로그램 차익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거의 2012년 한 해, 작년 이제 흑룡회 처음 시작할 때 1월 달에 랠리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초에 프로그램 차익이 우리 시장에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네. 좀 불리한 방향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1월, 2월 달 차익 거래를 보면 대부분이 순매도였고 2007년 그리고 2006년 2월 달에만 약간 매수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워낙 뭐 보름달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재료 해소로 인해서 자금도 일부 좀 덜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번에도 조금 우리 시장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도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삼성전자 가이던스도 나오게 되는데 준비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는지 업종으로 한번 좀 얘기 들어볼까요? 유망 업종이요? 예,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표로 좀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일단 그 지난해 이제 2013년도 제가 마지막 출연했을 때 2013년도 1분기에 업황 턴어라운드 종목들과 이런 업종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시장에서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 게 음식료 업종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네. 화학 업종들 그리고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도 많지만 포스코 요즘 뭐 정말 힘이 넘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올랐어요. 있는데 네. 이런 철강 금속 쪽 그러니까 아예 지금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는 너무 의견 차가 시각 차이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판단하기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으면 실망할 것도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나온다라 그러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이런 업종들 중에서 주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신다라 그러면 굉장히 좀 긍정적일 거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린다라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이제 가져왔던 종목을 사실은 이따가 종목에서 얘기해야겠지만 네. 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 좀 대형주 중심으로 꾸려나가고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눌릴 때는 이제 조금 중형주 이하급으로 매매를 가져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네. 파생시장 자체에서의 흔들기가 나오는 장이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뭐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하는 건 종합주가 지수를 봤을 때 얘기지 네.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1%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 시장이 프로그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주포트에 대해서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서서히 편입하는 과정, 단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형주 이하급에 대해서 활발하게 좀 수익률 게임을 벌여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형주, 경기 민감주를 크게 일단 포트폴리오 골격을 잡아놓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중소형 종목군들을 좀 트레이딩해서 같이 끌고 가는 전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신다면은 이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어떤 섹터를 가장 좀 편입 비중을 높여놓는 게 좋을까요? 저는 계속 석유화학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요일입니다만 또 수요일에도 제가 이렇게 다른 시간, 수급 나우라든가 이런 시간에 추천했던 하나케미칼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케미칼, 석유화학 플랜트에 대해서 전망이 너무 극단적이지만 네. 저는 시장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그러면 경기 흐름이 나쁘지 않고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원유 관련된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들의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 추이를 본다라고 그러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좀 지나치다라고 네.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유화학 쪽이 가장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워낙 또 힘있게 움직이는 쪽이 또 금융권 좀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근래 또 기관에서 강한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증권 쪽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 관점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과 석유화학 쪽을 좋게 보고 있다.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도 좀 단기로 병행해서 트레이딩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을 좀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 지금 다음 주에는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바로 종목도 말씀드릴까요? 네, 바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그럴까요? 그럼 제가 또 이번에 엔터테인 쪽 가져왔습니다. 지난주 제가 금요일날 소개해드린 게 YG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지금 지난주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릴 때보다 지금 거래일 수는 좀 작았습니다만 짧았습니다만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제가 그때 대장주냐 아니면 두 번째 주냐 왜 SM이 아니고 이 종목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네. 오히려 제가 지금은 가격적인 매력이 높은 종목에 더욱 손이 가기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전략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한 3거래일 동안 한 10% 가까이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매수를 한 다음에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매수 한 번 하고 오히려 지금 한 번 더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위로 올려라.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 기법이라고 표현을 해서 평균 단가를 계속 올려가는 방법인데 그쪽으로 해서 더욱 좀 자금을 늘려가라. 왜? 지금 현재 20일 이평선 안착에 성공한 이후로 오히려 볼린저 밴드 최외곽폭이 평균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최하위 30% 이내에 들어갈 정도로 변동성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세가 날 가능성에 한번 배팅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지난주에 이 방송을 듣고 매매를 하셨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한 차례 더 추가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당연히 목표가하고 손절가에 대해서도 가격 비중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75,000원 선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일정 부분 이상 수익이 난 종목을 손절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현명한 행동은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평균 단가 이상선에서 내 미실현 수익, 이제 거래세, 수수료 제외하고도 일정 부분 남는 수준이 된다라 그러면 최소한 추가 매수한 부분 정도는 청산하고 나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아직까지 사도 괜찮다는 게 든 게 어떻게 보면 또 과감한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좀 올라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다. 이 YG 엔터테인먼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또 내일장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증권통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